안녕하세요. Beyond BYOD 고쌤입니다. 자, 오늘은 구글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구글 슬라이드의 기능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또 학생들과 함께 협업 활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을 참고하시죠. 자, 먼저 구글 슬라이드의 생성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바로 구글 슬라이드를 생성하는 방법. 두 번째는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구글 슬라이드를 탑재하고 학생들과 그 스라이드를 이용해서 팀별 프로젝트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구글 메인 페이지에서 이전의 구글 설문지나 구글 스프레드시트 혹은 구글 문서와 마찬가지로 짧게 줄여진 URL을 이용해서 바로 구글 슬라이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옴니박스를 통해서 구글 슬라이드에 slide.new라는 URL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 없는 프레젠테이션이 바로 생성이 되겠고요. 기존의 설치 기반형 프로그램과 는 다르게 구글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이용해서 함께 작업하고자 하는 학생 혹은 교사와 함께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 링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으로 슬라이드의 작성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구글 클래스룸 내에서는 어떻게 슬라이드를 첨부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수업 자료에서 만들기, 수업 과제에서 만들기, 그리고 과제를 생성하는 경우에 이전처럼 만들기 버튼, 하단에 보이는 이 만들기 버튼을 이용해서 구글 슬라이드를 첨부하고 과제를 생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첨부가 되겠죠. 물론 각각의 이제 그 과제의 특성에 따라서 역시 그 슬라이드의 권한은 선생님께서 운영하시고자 하는 수업 활동에 따라서 맞춰서 부여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여기에 구글 슬라이드 활용 팀 프로젝트 자료 제작이라는 과제를 먼저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구조는 되게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업 내에서 4개의 팀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총 4개의 슬라이드를 이 하나의 과제에 첨부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각각의 슬라이드는 그 부여된 1조, 2조, 3조, 4조의 학생들이 자신이 해당되는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공동으로 편집할 수 있게끔 각각의 슬라이드의 모든 권한들은 학생에게 파일 수정 권한 제공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설정된 4개의 구글 슬라이드를 그대로 과제를 만들기 해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준표를 이용해서 각각의 차시별 프로젝트 차시별 학생들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미리 기준표를 한번 첨부해 놨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3점부터 0점까지 아이들이 그 차시에서 수행해야 하는 과제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표시해 놓으면 학생들은 루브릭 즉 기준표를 확인하고 선생님께서 이번 차시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혹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슬라이드를 제작을 해야겠구나라고 이제 안내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겠죠. 이런 기준표 없이 학생들에게 수업 과제를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학생들이 마이크로하게 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업의 활동 결과물을 제작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떠세요? 가장 기본적인 구글 슬라이드의 공유 기능,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 내에서의 루브릭을 활용한 수업 과제의 안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런 도구의 기능보다는 교사의 그 수업 운영 아이디어가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에서는 실제 수업에서 이 구글 슬라이드와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구글 안에 들어있는 어떤 기능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을 함께 보시죠. 자, 저는 이제 팀 프로젝트 발표자료 제작을 위해서 클래스룸에 이렇게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아이들 조별의 개수만큼 슬라이드를 첨부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슬라이드는
모든 학생들이 편집할 수 있게끔 공유 권한을 풀어놓은 상태이고요. 학생들은 한글 자료를 이용해서 영문 번역까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보통 이제 팀 활동하는 경우에 뭐 일부 학생들이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 내에 학생들 인원수만큼의 슬라이드를 먼저 펼쳐놓고 각각의 슬라이드별로 학생들에게 세부 미션을 부여해서 모든 학생들이 이 슬라이드를 함께 제작하는 그런 형태로 수업을 구성을 해봤었습니다. 실제 이제 슬라이드 자체 내에 각각의 차시별로 평가 기준표를 집어넣었었고요. 이렇게 평가 기준표를 집어넣은 경우에는 교사가 계획한 활동 목표와 성취 결과물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학생들의 활동들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또한 모든 학생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아이디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또 한편으로는 구글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학생들과 또 재미있는 게임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되게 복잡한 그 퀴즈 게임 규칙 등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명명한 요 게임의 제목은 퀴즈 서바이벌이라고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과목 세특을 아주 열심히 적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책을 제시했었습니다. 실제 수업 중에 과목 세특의 샘플을 이렇게 제공해 주게 되면 아이들 눈이 초롱초롱 빛나게 돼요. 네, 그래서 저 과목 세특 내가 가지고 싶어,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아이들이 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겠죠. 팀 구성은 일단 랜덤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게임 규칙 내에서 주요한 내용들은 이제 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전 차시에서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직접 본인들이 퀴즈로 작성을 합니다. 따라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한 조가 된 친구들보다는 이전 차시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집중적으로 잘 들었던 친구들이 훨씬 바람직한, 혹은 그 팀에서 좀 더 유용한 학생들이 될 수 있겠죠. 모든 문제들은 퀴즈들은 반드시 교사가 이전 차시에서 안내한 내용들만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팀원들은 기본적으로 퀴즈를 제작을 하는데, 이 제작한 퀴즈를 이제 다른 팀원들에게 서로 이제 공격과 방어의 형태로 문제를 내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지정한 학생이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공격팀의 공격권이 유지가 되고요. 만약에 정답을 맞추게 되면 공격권은 다른 팀에게 넘어가게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퀴즈에 대한 어떤 공격과 그 방어가 이루어지면서 가장 팀 점수가 높은 팀이, 최종적으로 높은 팀이 앞서서 제시했던 그 과목 세특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은 매 모든 조 팀원은 각각 10점씩의 점수를 기본적으로 부여받게 되고요. 다른 팀이 퀴즈를 맞추는 경우에는 10점을 뺏기고, 못 맞추는 경우에는 그 팀으로부터 2점을 가져오고 하는 형태로 이제 점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실제 이제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를 이용한 그런 그 퀴즈 대항전의 샘플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전에 거꾸로 수업을 이용해서 영상을 먼저 제시하고, 그 학생들이 그 학습한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 중에 활동형, 참여형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었는데요. 꼭 거꾸로 수업이 아니어도 이전 차시에서 수행했던 학습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퀴즈를 제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소리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로딩이 좀 있는데, 자,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본인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각자 수업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퀴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퀴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팀에게 이제 제시하고 맞추는 과정을 진행하고요. 화면 속에서 저는 등장하지 않지만 저희 위치가 좀 재미있죠. 네. 교실의 앞에서 교사가 계속해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게 아니고요. 교사는 이 교실 전체를 무대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각각의 조별로 퀴즈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는 뭐 일반적인 태블릿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크롬북이 될 수도 있는데, 각각의 크롬북에 뭐 조의 개수만큼, 즉 5개의 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5개의 구글 슬라이드를 펼쳐놓고 이제 각각의 팀원들이 만드는 퀴즈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역시
퍼실리테이터, 즉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 수업 사례 어떠셨나요? 네, 재밌죠?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 구글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팀 프로젝트 활동의 자료를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을 이용해서 수업 중에 팀별 협업을 통해서 이게 퀴즈, 대항전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어떤 방식의 수업 활동을 운영하든 간에 학생들이 팀을 베이스로 해서 운영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학생도 하나 뒤처져 가지고 잠을 자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수업, 그리고 역동적인 수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도 이제 구글 슬라이드를 이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했는데요.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한번 공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셔도 마찬가지로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